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방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침 방송에 잠깐 좀 시간을 놓쳐갖고요. 자, 오후 첫 방송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 오늘 지나면은 내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자, 오늘은 글로벌 세상 이야기 세 가지 키워드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알리바바의 엔투그룹이 한두 달 전에 주식 상장을 내다가 중국의 정부 당국의 제재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엔투그룹 소식 종합해서 한번 좀 정리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올해 전 세계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IT 버블주가 엄청 올라갔는데 그중에 지금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간 테슬라 연초에 비해서 한 6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지금 시가총액이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갈까요, 여러분들? 내년 1분기는 예상하더라도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애플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2023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블 붕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자, 세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변종 바이러스가 올해 9월, 10월부터 영국에서 시작해서 남아공도 지금 확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발, 남아공발 전 세계 21개국 외에 확산, 한국도 지금 3명이 확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 포함해서 오늘 세 가지 소식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알리바바의 엔투그룹 해체 위기인가? 자, 마인의 알리바바가요. 중국 정부의 제재 속에서 완전히 위기에 몰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뉴욕 증시에도 지금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자회사 사실상 해체 명령인가 한번 좀 내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중국 당국이요. 알리바바 그룹의 핀테크 계열사인 엔투그룹의 해체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빅테크 대형 정보 기술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데서 나온 건데요. 과거에 이제 정부 당국의 금융 정책을 정면으로 지금 창업자죠. 마인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의 창업자 겸 엔투그룹 최대 주주인 마인에 대해서 결국은 이번 사항이 시범 케이스로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엔투그룹에는 지금 주식을 상장시키려고 한두 달 전에도 많은 움직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글로벌의 기업들 투자가들이 진짜 수조 원을 투자한 글로벌 투자가들도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 상태가 해체된다, 멈춘다 하면은 글로벌 투자 리스크 위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엔투그룹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중계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지만 알리페이하고 위챗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알리페이 결제 서비스 회원만 10억 명입니다. 중국 인구가 14억 4천만이니까 그 중에 10억이면은 엄청난 규모죠. 전 세계 인구의 8분의 1입니다. 또 알리페이 사용 상점이 8천만 개, 알리페이 연간 거래액이 118조 위안, 알리페이 핀테크 고객이 7억 명, 알리페이 합작 금융회사가 2,000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운용 자산도 4조 1천억 위안이고요. 소액 대출 규모도 2조 1천억 위안 정도의 규모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투그룹이 매출, 항상 이제 기업들은 보면은 매출액의 매출 구성 비율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결제 서비스가 35.8%, 나머지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 금융사업이죠. 금융사업이 63.3, 스타트업 투자가 0.9%인데요. 금융사업이 지금 해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험이 8.4, 소액대출 15.5, 자산운용이 39.4%인데, 자, 중국의 지금 신화사통신 등 주요 외신에 의하면요, 중국의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외환관리국 4개 기관이요, 엔트그룹의 요구사항을 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엔트그룹 너희들은 본업인 결제 업무에만 집중하라. 사실 결제 업무는 큰 돈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돈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를 따로 별도해서 설립을 하라고 지금 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자체에서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나 텐센트의 위챗페이가 지금 중국 결제 시장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엔투그룹 매출 725억 위안입니다. 12조 1,800억 원 매출 중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금융업,
영업이익이 63%에서 매출이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업이익도 좋죠. 근데 결제 서비스는 35.8%밖에 안 되고 실제 소비자와 가맹점을 유지하기 위한 이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상당히 낮은 게 결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달부터 금융자산 1,000억 원 위안 이상인 비은행 금융사에서는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주사의 면허를 받지 못하면은 금융회사 지분을 팔거나 아예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중국의 현실입니다. 자, 지난달에 엔투그룹이 상장이 중단된 이유는 금융지주사 면허를 받지 못한 것이 있고요. 당시에 이제 알리바바가 시장 지위를 이용해서 협력업체에 독점 거래를 강요한 혐의로 50만 위안 8천 우리 돈 한 8,300만 원의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지주사 면허 취득하려면은 저기 그룹 산하에 금융자회사 자본금이 50% 이상 되는 자회사를 출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식적으로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엔투그룹 해체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대규모 손실이 우려가 커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엔투그룹의 모기업인 알리바바, 위챗, 중국판 카카오톡이라고 하죠. 운영하는 텐센트, 음식 배달업체, 메이트한 템핑 등 독점지위 확보한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위기 속에 몰려 있는 상황을 전달해줬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제 대기업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 번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테슬라 기업 가치와 시총 엄청 상승했는데 버블 붕괴 가능성이 보인다. 항상 보면은 주식이 우리 이제 기업의 가치가 어떤 주가로 표현이 되는데 어떤 시가총이 표현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지금 몰림 현상, 캐자형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너무 많이 고평가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자, 2030년을 앞두고 이제 글로벌 세상이 친환경, 전기차 중심으로 시장이 전환되는 호재도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화석연료, 가솔린 등유를 이용한 차량은 판매를 줄인다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영국도 그렇고 중국도 2030년에 서서히 이제 화석연료차 줄이고서 전기차, 수소차, 연료전차에 지금 친환경 차량으로 바꾼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에서 보면은 올해 테슬라의 주가는 연초에 비해서 지금 많게는 7배, 8배까지 급 상승했습니다. 자, 애플이 한 달 전이네요. 그러니까 올 12월이네요. 애플이 이런 상황에서 사전에 준비도 좀 했지만은 2024년을 목표로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들어 급격한 시가총액 주가 상승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애플 외에도 지금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시장에 많이 뛰어들었죠. 지금 뛰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해서 폭스바겐인지 기타 이제 자동차 빅3들도 전기차 시장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경영 실적보다 가치가 지금 너무 높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려의 목소리가 테슬라 주가가 과거에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990년도 중후반은요. IT 브로드밴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1994년, 95년부터 시작돼 갖고 전 세계 이제 인터넷망이 확산될 때 미국에서는 아메리카 온라인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2의 AOL 아메리카 온라인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회상해 보면요. AOL 아메리칸 온라인은요. 1990년대 후반 닷컴 열풍을 일으킨 미국 최대 인터넷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가들의 주목과 기대를 받으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은요. 다우존스가 있지만은 S&P 500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죠. 여기에 지수에 편입된 이후에 당시에도 AOL도 초대형 미디어 기업인 타임워너 합병도 했지만은 실제 그 이후에 거품이 쭉쭉쭉 빠지면서 무너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버블이 무너진다. 기업 가치가 너무 컸다가 이제 쪼그러든다 이런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멈춘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지요. 또 새로운 전기차 기업, 저기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 뛰어들지요. 또 배터리 전쟁이 일어났지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은 지금 테슬라의 지금 선두주자 기업으로서의 가치 존재감,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가 지금 테슬라는 뭐 반값 전기차를 만들겠다, 배터리 연장 생명선을 만들어서 진짜 장기적인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지만은 경쟁자가 많아지고 시장이 하다 보면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테슬라의 주가가 기업 가치가 너무 높이 평가된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갑자기 비싸진 주식 기대 수익률은 너무 비싸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수익률이 낮아지거든요. 이런 우려가 발생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12월 28일 제가 이제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보니까요. 6,425억 달러입니다. 자, 우리 돈으로 704조 원의 시가총액이 나왔네요. 매출은 27조 원에 불과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은 상당히 적은데 기업 가치가 너무 큰 게 지금 테슬라의 현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여러분들 이제 하루하루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큰 행사 다 못하고 계시죠? 지금 영국발 또 지금 남아공에서 시작한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21개국 외에 계속 지금 확산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신 속보를 보면요. 영국발 변종과 남아공에서 확산 중인 변종 바이러스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본은 일본에도 이제 확진자가 며칠 전에 생겼거든요. 저도 이제 일본 NHK 외신, CNN, BBC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입국을 아예 일본은 지금 1월 말까지 아예 그냥 외국인 입국을 차단시켰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영국발에서 오는 모든 여객 항공, 특히 이제 항공을 일시 중단한 상태고요. 영국발 항공사 등 제한 봉쇄하는 국가가 계속 늘어서 50개국 이상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조기 방역을 잘해갖고 올 진짜 코로나가 1월 20날 뭐 중국 우한에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월부터 지금 들어와서 지금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벌써 이제 1년 동안 계속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 조기 방역을 잘해서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돌리고 수출 상품에 전력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대만의 케이스가 지금 상당히 안정적이어갖고 대만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세안 10개국에서도 태국, 베트남 등도 진짜 이게 봉쇄를 하다 보니까 관광 수익과 비즈니스는 차단되어도 방역 상황은 안정적인 국가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지금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확산돼서 봉쇄 차단하고 있고 중국이 개발한 백신 접종을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한국은 영국발 입국자가 감염된 상태가 한국에도 한 3명 정도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네요. 지금 격리시켜갖고 이거는 신중하게 2주간의 자가 격리를 해서 검사를 지금 지켜봐야 되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전 세계의 지금 백신 개발 심지어는 중국, 러시아까지 개발돼서 자체 국민은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백신 접종 언제부터 할지도 모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명확히 해야 되는데 봉쇄, 차단해라, 조심해라, 나가지 말라. 보면은 이제 전철에도 사람들 그렇게 밀집도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대상이고 먼저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플랜인지 이 우선순위를 좀 빨리 국민들한테 얘기해 주는 걸 바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남아공은 저기 아프리카 이제 53, 4개국의 맨 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요. 최근에 이제 신종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돼서 12월 27일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으로 18번째로 100만 명대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고요. 지금 제가 한번 12월 3일 날 80만 명 하다가 15일 후에 90만 명, 9일 후에 10만 명 들어서 지금 확산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명까지 오른 국가들 보니까 미국이 가장 많죠.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 영국, 태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폴란드, 이란, 우크라이나, 페루,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8번째로 지금 100만 명 이상 누적 확진자가 나온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이후에 남아공 남동부 중심으로 501.V2가 퍼진 상태라 전파력이 뭐 한 1.4에서 1.7배라고 합니다. 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2월 27일 날 전 세계에는 8,100만 명이 확진되었고요. 세계 인구 78억 명의 1% 가까이 지금 누적 확진자가 됐고 사망자는 17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데 지금 30만 명 이상이 사망하기 때문에 미국도 인구의 거의 30만, 300만, 3천만, 그러니까 1000분의 1이 지금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잘 보내시면서요. 이 다양한 정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들 자신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 12월 29일 오후 첫 방송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면서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